주요 지수와 수급 흐름 체크를 해봤고요. 930 투자전략실로 증권광장 일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930 투자전략실 오늘의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베이 코리아 얘기입니다. 유통공룡이 탄생하는 건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세계그룹과 네이버 연합이 이베이 코리아를 손에 쥐는 게 이제 유력해지면서 이커머스 업계 판도가 경량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세계는 단숨에 이커머스 업계 2위 자리를 넘볼 수 있게 되는데요.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시장에서는 좀 기대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먼저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좀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어제 많이 쏟아졌어요. 네. 거의 확정이다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 신세계와 네이버 연합으로 해서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한다는 그런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 거래액이 무려 6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유통기업이 이제 등장할 전망입니다. 네. 신세계는 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금으로 약 4조 2천억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무려 이제 롯데라든지 여러 다른 기업에 비해서 1조 정도 넘는 그 입찰액을 더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롯데가 한 3조 원대 썼다고 하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롯데는 포기를 했고 이제 그 신세계와 이제 부족한 자금을 이제 네이버 합작을 해서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부천의 스타필드 시티 등 이런 담보대출 자금 약 3조 원을 조달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나머지를 네이버가 이제 나머지 자금을 투자를 할 것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이제 유력한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 온라인 플랫폼 간의 업체 간의 이제 합종 연행이 굉장히 빨라질 전망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요, 그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게 되면 이 독자적인 플랫폼을 이제 운영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수를 당장 하더라도 신세계도 예를 들면 쓱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베이 코리아도 G 옥션이라든지 G마켓 이런 또 이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플랫폼을 통합을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합하게 되면 이 효과가 뭐가 있냐면은. 사실 이제 쓱닷컴 쪽은 조금 약해요. 이제 홍보가 좀 덜 된 느낌이 있는데 이 쓱닷컴 회원의 G마켓이라든지 네이버 등 이런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약간의 어떤 그 장점은 부각되고 단점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근데 이베이 코리아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 통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인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쓱닷컴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렇게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 이베이 네이버와 이런 시너지 효과 때문에 조기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또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향후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와 네이버 연합이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품게 됐을 때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앞서 표로 확인을 해봤고요. 일단은 신세계가 단숨에 이커머스 업계 2위 자리를 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치를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은 현재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베이 코리아의 지분율 12%와 신세계그룹의 SSG닷컴의 3%를 합치면 이제 15% 점유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이버가 이제 18%고 신세계가 15%가 되게 되면서 SSG닷컴을 미미했었던 존재감을 단숨에 이제 높이는 기로에 선 셈이고요. 네이버의 뒤를 이어서 신세계가 뒤따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쿠팡은 13%고요. 신세계가 이렇게 되면 쿠팡도 앞지르게 되는 겁니다. 쿠팡에는 없는 또 신세계의 오프라인 경쟁력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세계의 오프라인에 대한 장점. 그래서 이제 한국형 월마트가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번 시너지 효과를 좀 찾아봐야겠죠. 이렇게 되면
일단은 신세계 같은 경우는요, 2006년도 월마트 코리아를 인수하고 15년 만에 대형 M&A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마켓, 즉 이제 온라인 쪽에 마켓의 역량이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상황인데, Z.com 인수 때문에 아마존과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정용진 부회장님께서도 이러한 월마트 사례를 보고 이베이 코리아를 적극적으로 인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마트 역시도 그렇게 된다면은 역시나 앞서 우리 분석했던 것처럼 네.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쿠팡이 거의 뭐 이커머스의 거의 독자 그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쿠팡과 경쟁을 통해서 한판 붙기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제 신세계는 쿠팡을 제치고 2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시장 점유율이 단숨에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베이 코리아는 사실 약간의 어떤 그 홍보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신선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신세계가 합병을 해줌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또 이베이 코리아는 또 보완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와 또 CJ 대한통운이 협력 관계를 했잖아요. 지분 교환을 네.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물류 분야 지분 교환을 통해서 이제 CJ 대한통운이 이 이베이 코리아의 이제 신선 제품 배송이라든지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보완 부분을 CJ 대한통운이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베이 코리아는 사실 지금 CJ 대한통운과 그 이길 배송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길 배송 체제로 하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일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풀필먼트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까지도 서비스로 도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베이 코리아의 물류 관련된 서비스가 확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승자의 우려가 승자의 저주죠. 승자의 저주의 우려가 좀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마트가 엄청난 자금을 통해서 이제 인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회수를 하는데 기간이 좀 장기적으로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영업이 약 85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꾸준하게 유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이마트 인수자금을 회수하기에는 단순 계산으로만 약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승자의 저주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각가에 대한 현금 조달도 지금 넉넉치는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무려 네. 이제 경쟁자보다 1조 원이라는 돈을 네. 더 투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1조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은 이런 우려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워낙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변화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불확실성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거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만으로도 이런 인수 효과가 과연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는 요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세계 그룹의 절박함이 좀 묻어나는 네. 좀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신세계의 그 강력한 이커머스 강자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강한 몸부림이 아닐까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뭐 효과를 본다면 일단은 뭐 인수 대금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수를 해서 이 기업을 얼마의 가치로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네.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저는 영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에서는 승자의 조주를 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반면에 또 이마트와 이베이 코리아의 환상의 커플을 기대하는 네. 목소리도 있고, 향후 이제 어떻게 좀 전략을 짜나가는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품은 신세계 그룹의 얘기로 주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세계 INC를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보겠습니다. 이미 어제 이제 인수 유력과 관련된 설이 돌면서 신세계 그룹 내에서
중에서 가장 많이 움직인 종목이 신세계 INC이기는 했어요. 뭐 그럴 네. 수밖에 없겠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게 되면 네. 그에 관련된 뭐 신세계와의 통합 작업이라든지 이런 IT 전산 시스템 이런 그 부분들을 당연히 신세계 계열사가 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IT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신세계 계열사 내에서 신세계 INC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세계에서 분사한 SI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서비스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세계 그룹사의 그 전산 시스템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즉 이제 신세계 주요 계열사의 대부분 전산 시스템을 맡아서 운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당연한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제 이마트라든지 신세계 백화점이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등 이런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근데 성장이 중요하겠죠. 향후에 이 신세계 INC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가? 근데 바로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네. 이 클라우드 POS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SAP 이 코리아와 손잡고 이 클라우드 POS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이 리테일 테크 솔루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앵커님께서는 그 이마트 무인 점포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저 가본 적은 없어요. 가보셨어요? 한국형 아마존거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사는 많이 봤죠. 기사 보셨어요? 네. 이제 이게 뭐냐면 무인 점포예요. 근데 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딱 들고 가면 카메라가 알아서 어떤 제품을 이제 집었는지 다 체킹을 하고, 그래서 알아서 스마트 계산대에 가면은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바로 쓱페이에서 결제가 돼버립니다. 이거 아마존 광고에서 항상 나오는 그 영상인데. 네, 이게 바로 한국형 아마존고인데 이마트 역시도 이마트 24 편의점이죠. 이 편의점에서도 이런 무인 점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에서 50여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김포에 어디에 또 새롭게 개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이 새로운 신세계 한 단계 버전이 높여진 이런 이마트에 대한 편의점 이런 부분들도 현재 성장 동력으로 좀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리테일 테크 클라우드 POS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일단은 신세계 계열사를 주요 고객사로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수 글로벌 명품 브랜드 등도 이런 그 고객사로 현재 클라우드 PO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이 클라우드 POS라는 것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런 간편 결제라든지 글로벌 결제 등 이런 다수의 결제 기능을 전부 다 이제 포함을 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그 로직을 짤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서버에 딱 두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어떤 종류의 그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 물건들 이런 부분들을 각자 지정을 해서 다 통합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버에 고객이 원하는 그런 데이터가 다 있고,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들도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보안 부분도 굉장히 철저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POS 결제보다는 그 비용이 약 50% 정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클라우드 POS에 대한 홍보라든지 수출 이런 부분들을 신세계 INC에서 확대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제주도의 제주 드림타워. 이제 개장을 하게 될 건데 여기에 K 패션 쇼핑몰이 또 있습니다.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바로 이 클라우드 POS 리테일 테크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라고 하니까 또 제주도 가실 분들 한번 구경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글로벌 클라우드 POS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냐? 바로 연간 약 23%의 성장률을 보유할 정도로 연간 성장률도 높게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POS 시스템의 성장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세계 INC가 또 하나의 신사업을 추가한 게 있죠. 바로 이 전기차 충전 사업입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을 포함한 전기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정관에 추가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전기차 충전 사업 역시도 사실 원래는 민간에 보통 맡겼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다른 그냥 일반 업체에 맡겼는데 이제는 그냥 유통 업체들이 이제 직접 맡아서 이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세계뿐만 아니라 롯데랑 현대백화점도 다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기차 충전 사업도 연간 36% 이상 정도로 성장할 정도로 굉장히 성장력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업을 추가를 했겠죠. 성장력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신세계 INC 같은 경우도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지분을 투자한 신세계 TV 쇼핑도 올해부터 본격 흑자 전환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자회사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일 리테일 등 이런 미래의 핵심 사업을 설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M&A를 통해서 이제 확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2025년까지 연매출 1조, 영업이익 약 900억 정도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한 이후로 역시 IT 서비스의 역할이 신세계 INC가 커지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장점으로 꼽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맡은 이후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가팔라지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종목으로 신세계 INC 만나봤습니다. 전일 주가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었죠. 9%대 오름세로 끝이 났는데 오늘 장에서는 현재 2%대 조정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근데 밸류는 엄청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역시나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별점 4점을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신세계 INC 차트가 굉장히 예쁩니다. 우선은 6월 14일 날 14%대 상승이 나온 이후로 전고점인 20만 8천 원, 4월 22일 날 달성했던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6월 16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시 2%대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조금 더 지금 조정이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이 신세계 INC는 이 PR이 약 11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현재의 관점도 굉장히 싼데 향후의 어떤 미래 이익을 좀 구해봤을 때 한 PR이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에도 지금 가격보다 상당히 좀 높게 좀 나왔던, 그렇게 제가 계산했던 그런 어제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일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5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까지는 1차 목표가로 가져가도 될 만큼 일단은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네. 이제 신세계 INC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네. 종목이다라고 추가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25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주가 상승 흐름도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커머스에서 이제 파생되는 쪽을 봤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흥국 F&B입니다. 시장에서는 마켓컬리 관련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제 흥국 F&B도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이 흥국 F&B 같은 경우는요, 비열 처리 프리미엄 식음료 분야의 연구 개발이라든지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일 농축액 그리고 스무디와 같은 음료 베이스의 주스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일 농축액, 그다음에 스무디, 착즙 주스 이런 등등이 주 매출원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스노빙 빙삭기도 등 이런 장비라든지 토핑 아이템 이런 부분들도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흥국 F&B는 이 커피 및 외식 프랜차이즈 그리고 도매상 온라인 등에서 이러한 물품들을 판매를 현재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쿠팡과 그리고 마켓컬리에 바로 이 흥국 F&B의 원료를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쿠팡과 마켓컬리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쿠팡과 마켓컬리가 나스닥에 IPO를 하고 그만큼 많이 알려지고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음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옛날보다는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흥국 F&B가 그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는 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약 2조 원의 평가를 받고 있을 만큼, 그다음에 그 동사도 같이 기대감에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요, 연평균 약 60% 이상의 성장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근데 마켓컬리는 더욱 빠릅니다. 지난 4년간 무려 연평균이 19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 기업 중에 약 18인가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18위에 기록할 만큼 마켓컬리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 흥국 F&B는 또 어디에 공급하느냐?
계속 스타벅스 얘기가 지난주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도 네. 이 스타벅스의 다양한 제품을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흥국 F&B가. 그래서 이 스타벅스에는 2012년부터 병음료라든지 시즌 음료의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수요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장점으로 꼽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신세계 그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또 살펴봐야겠죠. 관련된 종목이니까 바로 이 피코크 주스라고 드셔보셨나요? 피코크 잘 알죠. 잘 아세요? 이마트 그 PB 브랜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가성비가 높은 이 브랜드 이마트 피코크 주스를 이제 생산하는데 그 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흥국 F&B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주제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흥국 F&B는 기술력이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냐? 바로 이 HPP라는 이 초고압 살균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료의 어떤 그 좋은 성분은 놔두고 그 안 좋은 미생물은 죽이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HPP의 어떤 기술력을 통해서 이 안 좋은 미생물은 죽이고 좋은 품질의 원료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물질만 공급해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기업들이 선호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 또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 바로 흑당 버블티죠. 이 흑당 버블티 핵심 재료인 타피오카 펄이라든지 흑당 시럽 같은 경우도 현재 흥국 F&B가 생산을 해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원료는 당연히 커피 프랜차이즈점에 많이 공급이 되겠죠. 이디야라든지 할리스 등 이런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에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공급하고 납품하는 쪽이 굉장히 많아요. 많네요. 그러니까 네.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난주도 이제 소비재가 제가 하반기에 또 최고 수혜주로 꼽힌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네. 흥국 F&B 역시 이 대형 프랜차이즈가 많이 늘어날수록 흥국 F&B의 실적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영업 신규 점포율이 저는 상승할 거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평균 스타벅스라든지 이디야의 신규 개점률도 약 20%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도의 평균적으로 개점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흥국 F&B의 성장 동력으로 될 수가 있겠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는 회사고요. 카페 트렌드에 맞게 변화에 맞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트 온라인 매출도 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게 되면 점유율이 약 18% 정도 더 생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매출 보수적으로 약 20% 정도 더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봤을 때 여러 고객사의 성장 수혜를 봤을 때 최소 저는 연평균이 약 100% 이상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만큼 예를 들면 이제 쿠팡 마켓컬리 성장도 봐야 되고 네. 이마트의 성장도 봐야 되고 그리고 카페 신규 개점률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약 100%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국 F&B 아니 F&B에 들어가니까 네. 이 리포트가 없어가지고 많이 저는 좀 없죠. 자료를 찾는데 네.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정말 많이 속속들이 오늘 종목 조사와 함께 분석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면은 흥국 F&B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는 몇 점일까요? 5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이 네. 나왔네요. 네. 네. 현재 이 기업이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아까 밸류에이션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현재 5,850원을 달성하고 지금 다시 조정을 입어 나왔는데 지금 가격을 한다 할지라도 지난 작년 연도 EPS 곱하기 현재 약 100% 정도의 성장률을 가정했을 때는 현재 PER이 굉장히 싸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최소한은 이 전고점이라 볼 수 있는 5,85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5,000원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설정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석 달째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가 반등 흐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송동현 대표가 직접 골라온 오늘의 공략주 들어볼게요. 어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어요. 또. 매번 고심을 많이 하네요. 네, 근데 네. 정말 좋은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한 종목 좋네요, 뭐 종목이. 찾다 보니까 정말 좋은 종목이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뛰어난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커머스 관련된 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종목명은요, 이제 미넨지라는 종목입니다. 자, 미넨지 코드는 214
180 코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바로 모바일 부가 서비스 개발 업체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도용 방지 서비스 및 로그인 플러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정보를 불법 도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차단해주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성장 모멘텀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간편 결제 매니저 등 생활 플랫폼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본업만 가지고 봤을 때도 2분기에 이 예상 매출액이 12%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30% 이상 성장하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더욱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자회사들의 성장입니다. 이 본업도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회사 성장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현저하게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자회사가 바로 여러분들 이제 솔직히 미넨즈보다 자회사를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세틀뱅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상장이 또 되어 있잖아요. 네,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세틀뱅크 역시 이 미넨지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바이오11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틀뱅크 같은 경우는요, 간편 현금 서비스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가맹점 확대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틀뱅크는요, 2분기 매출액이 25%, 영업이익이 63% 이상 성장할 정도로 굉장히 그 성장률이 높은 현재 상황인데 이 계좌 간편 결제로 인해서 이용 기관과 그리고 금융사 간의 중개 서비스가 제공하는 그런 회사고요. 이 자회사 세틀뱅크는 과연 이베이 코리아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바로 이 카카오페이라든지 로켓페이 그리고 페이코 등 이런 기업에다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은 쿠팡과 이베이 코리아에도 이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바로 이제 로켓페이에는 쿠팡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대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베이 코리아에 들어가는 스마일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좌 간편 계좌는요, 1회 계좌 등록 후 비밀번호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뱅크페이라고 해서 10만 원 이하의 수수료고요. 1% 최소한 이제 1% 정도의 수수료만 뗀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3에서 5% 정도를 다른 이제 페이사에서 떼간다고 하는데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타 결제 수단 대비 월등히 낮은 수수료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당연히 이 뱅크페이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는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뱅크페이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쇼핑몰 수익성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바이오11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바이오11 지분 취득을 통해서 미넨지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한 상황인데요. 이 바이오11은 장내 세균 분석 등으로 이 헬스케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특히 이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라 볼 수 있는 드시모네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예. 네. 이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모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유명한데 이 드래문의 포뮬러라고 해서 이 국내 최초로 식약청에서 유익균으로 개별적으로 인정한 제품입니다. 그만큼 이 바이오11의 제품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드시모네 같은 경우도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또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시모네 같은 경우는 또 신세계라든지 네이버 빅딜 이후에 온라인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바로 장내 세균 기술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에 대한 면역 항암제 또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오 치료제만 연간 130% 이상 성장할 정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현재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11요, 지난해 매출액이 243억이 나왔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 83% 이상 성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올해는 약 400억 이상 매출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출 성장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넨지의 외형 성장 효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미넨지 같은 경우는요, 이런 자회사 성장과 본업의 상장의 기대감에도 현재 포워드 밸류에이션 퍼가 약 10배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많이 안 알려졌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이라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넨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밸류에이션 매력을 모두 갖춘 종목이다라고 한마디로 평가를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매력도 미넨지는 별점?
네, 5점입니다. 네. 이 종목도 만점이 나왔습니다. 차트 흐름은 어때요, 최근에? 차트도 네. 좋아요. 차트도 이제 별로 오른 게 없어요. 별로 오른 게 또 없고요. 오늘 이제 2.32% 상승해주고 있는데 오늘 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네. 1차 목표가 23,200원. 이거는 아주 보수적으로 PER이 13배 정도 적용한 수준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목표가 26,700원은 PER 15배 정도밖에 적용 안 된 수치입니다. 사실 20배 적용하면 3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넨즈의 한번 성장력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같이 드려보겠고요. 자, 손절 가격은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넨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내 유사 업체로 뭐 대표적으로 더존 비전, 뭐 웹캐시 등등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평균 PER이 24배 정도인데 미넨즈는 현저히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목표 주가는 1차 23,200원, 2차는 26,700원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베이 코리아 인수와 관련해서 이커머스 쪽 얘기를 쭉 들어와 봤습니다. 유통공룡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오늘 짚어본 3개 종목들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신세계 INC였습니다. 오늘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주셨고요. 흥국 F&B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였습니다. 송동현 대표가 직접 소개해 주신 공략주 미넨즈 역시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였습니다. 네, 그럼 930 투자전략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N더블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